성서와 민족을 사랑한 믿음의 교사 김규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규신 선생은 함석헌 선생과 나이가 같아요. 도쿄 고등사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김규신이 먼저 우찌무라 간조의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고, 그 다음에 한 해 늦게 온 이 함석헌 선생이 우찌무라 간조 찾아서 김규신과 같이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무교의 성경 공부 그 신앙을 배웠지요. 아마 함 선생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김규신이 아니었을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김규신이었을 것 같고, 또 김규신이 함석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높이 평가해준 그런 친구였지요. 이 김규신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이끌어가면서 함석헌의 성서적 일상에서 본 조선 역사를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함석헌의 그 글을 이 성서조선지에 실게 했죠. 김규신이 해방을 넉 달 앞두고 흥남 질소 의료 공장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해방을 소식을 듣고 나서 함석헌이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김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간절하게 민족의 해방을 고대했던 사람이 김규신인데, 해방을 넉 달 앞두고 죽었기 때문에 더 아쉽게 김규신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이 김규신은 키가 180cm의 장신에 심히 장사였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당시 머리를 치장하는 유행이 있었는데, 이런 유행을 싫어해서 머리를 팍팍 깎았다고 그래요. 성격이 철저하고 분명해서 별명이 양칼이었다고 합니다. 양칼. 서양칼이죠. 서양칼은 아주 날카롭고 억센칼이지. 의협심이 뛰어나고 의분이 넘쳤으며 자기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모든 일에 근면하고 정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남에게는 자애로웠다. 제자들이 특별히 많았는데, 유달령, 아주 동요시인 윤석중, 그 마라톤 선수 손기정,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김규신의 제자들이었죠. 아주 경무 중에서도 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과외로 학생들을 따로 가르치기도 하면서 매달 성서조선을 발간하기도 하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큰 밭을 일구기도 하고 닭과 가축들을 그렇게 또 많이 길렀다고 그러니까 초인적으로 살았던 거죠. 이 성격이 어떤 면은 그렇게 강하고 강인한 치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정열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이분은 부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학생들을 믿고 부정행위는 일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은 학교에 들어와서 혼자 책을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또 들켰어. 부정행위를 하면서 시험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시험지 위로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김규신 선생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 시험지 위로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런 선생님 앞에서는 부정행위를 하기 어렵겠죠. 이 김규신 선생도 학생들한테 절대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
손기정이라고 하는 학생도 아주 시골의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가난한 학생이라 그랬는지 특히 김규천 선생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고 그래요. 김규천 선생이 체력이 강하기도 하지만은 운동을 좋아하고 잘해서 그랬는지 이 마라톤 코치를 그 김규천 선생이 맡았다고 그러죠. 이 손기정이 김규천을 절대 신뢰를 하니까 어느 날 마라톤 이 훈련을 할 때 손기정이 김규천한테 선생님이 차를 타고 앞에 가시면서 선생님 얼굴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달리기 연습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김규천 선생이 아니 내 얼굴 본다고 해서 네가 뭐 특별히 잘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손기정이 부탁을 하니까 김규천 선생이 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서 뒤로 이 손기정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요. 이 손기정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 김규천 선생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안타깝고 안 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기정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는 김규신을 보면서 이 손기정이 달렸다. 그래서 달리기 연습을 잘해서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김규신 선생은 굉장히 엄격하고 근엄한 분이면서도 또 어린애 같은 아주 여린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양칼이라는 별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근엄하고 엄격하고 타협을 모르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제자랑 같이 정릉 저 산골을 걸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김규선 선생이 그 제자를 옆에 두고 그 바위 틈으로 가더니 바위 앞에 앉아가지고는 어린애처럼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통곡을 하다가는 일어나 나와가지고는 다시 제자랑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 제자한테 자네도 나처럼 한번 어린애처럼 크게 울어보게. 그러면은 위로를 받을 것이네 그러더라. 어린애처럼 그렇게 한번 크게 울고 나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바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어린애 같은 분이지요. 이분은 평생 성서와 조선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죠. 조선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성서와 조선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죠. 이 성서조선이 폐간되게 된 계기가 이 김규선 선생이 조화라고 하는 짧은 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김규선 선생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터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기도터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을 보니까 두터운 얼음 밑으로 얼음 속에 보니까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 얼어 죽은 거죠. 근데 개구리들이 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서 아직 살아있는 몇 마리 개구리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게 조화예요, 조화. 개구리 죽은 것을 조문한 거지. 이 짧은 수필인데 한국의 명수필로 가운데 하나로 뽑히고 있어요. 이 조화라는 이 글을 보고 일본 경찰이 이거는 한국 민족 정신이 전멸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 거다. 민족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성서조선을 폐간시키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김 교수님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흥남 질소 비료 공장으로 비료 공장 후생계장으로 들어갔어요.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하면 당시 굉장히 큰 비료 공장이죠. 후생계장이라고 하면은 거기 노동자들의 복지, 후생 복지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간 거죠. 처음에 갔는데 거기 노동자들이 다 거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김효수 선생이 치기건 크고 그러지만은 얼굴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백면서생이고 지식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자기들한테 끼워주질 않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 김효수 선생이 그 노동자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제일 힘 좋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하고 팔씨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 팔씨름에서 당신이 이기면 당신 뜻대로 하고 내가 이기면은 내 말도 좀 들어라. 그 노동자 우두머리가 보기에 이 김규수 선생이 아주 가벼워 보였거든. 팔씨름에서 자기가 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 근데 팔씨름을 해보니까 김규수 선생이 이겼어요. 팔씨름에서 이긴 다음에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돼가지고 김규수 선생이 1년 동안 흥남 질소비료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발진 티푸스가 돌아가지고 이 노동자들을 간호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김규수 선생이 일주일 만인가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마 이분이 감옥에서 1년 있고 또 감옥에서 나왔고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또 이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서 1년 있고 이러면서 이분의 정신과 신앙에 아마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서들은 있는데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거나 이 김규수 선생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완전히 불태워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 완전하게 산 분이죠. 완전하고 철저하게 사신 분. 아주 보기 드문 믿음의 선배고 또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죠.